당신은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죠.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정신을, 그것도 주권자인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나쁜 권력은 물리칠 줄 알고 정당하지 못한 통치가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을 때는 항거하는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스티스, 정의가 자리 잡고 있으면 경제가 무너져도 회복 가능합니다. 우리도 외환위기로 거의 다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했잖아요.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방이 무너져서 일본에 무너졌지만 나라를 내줬지만 결국 다시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것 자체가 실종되어 버리면 국가 공공 영역에서 여긴 정의가 없어.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야 라고 우리가 모두가 믿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존재 자체가 정당성도 없어지고 무너져버립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선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선자를 바꿔야 되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뭐예요? 우리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절차가 정의롭지 못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의, 대한민국의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 무너졌느냐 살아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되살릴 수 있느냐, 헌법의 기본 원칙이 자꾸 흔들리고 훼손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가혹한 형벌을 받거나 구속당하거나, 힘있고 빽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잘못을 저질러도 구속도 안 당하고 처벌도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사형 판결을 받고도 사면 받아서 나서 돌아다니고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어요 얘기하고 다니고. 헌법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 훌륭한 헌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 헌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발 우리 대한민국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자. 그럼 이 국정원 사건의 도대체 의미가 뭐냐? 대한민국은 왜 중북 좌빨 색깔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 경찰, 검찰 수사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하는가? 대한민국은 왜 수많은 시민들이 총체적 불법 선거라며 분노하고 계시는가? 대한민국은 왜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의 기밀을 유출하는가? 이 네 가지가 국정원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이란 거죠. 하나씩 따져보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 국정원 사건이란 게 자기들이 대통령 만들고 집권 이어가고 뭐 그런 정도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신과 우리들 모두의 마음과 관계, 가정 모두에 엄청난 손상을 입힌 거다라고. 그래서 에카시즘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충격과 커다란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률과 대한민국의 제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진상이 철저히 규명이 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그 책임만큼의 처벌을 제대로 받고, 세 번째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재발 방지책을,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내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솔직한 사과와 인정의 말씀과 그에 따른 행동, 조치를 취하시고 그래서 국민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러면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셔도 된다라고 국민이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안 하신다면, 그런 기회를 차버리신다면, 이제까지 6개월 동안 차버리셨듯이 그 기회를 차버리신다면
현재의 권력으로 역사의 심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권력이 천년만년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5년 뒤가 아니라면 10년 뒤 아니면 15년 뒤에 반드시 바뀝니다. 그때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정의의 불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조 시대 때 며느리들에게 내려진 가장 큰 특명 중에 하나, 아들을 낳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 아궁이의 불씨를 지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졸면서 불씨를 지켰던 그 며느리의 심정, 그게 우리 사회의 정의의 불씨 아니겠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당시 며느리의 심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잊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잊지 않고 가져간다면 지금 권력으로 맞고 무마시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 과거 50이 그렇게 청산당하고 전두환이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고 추징금 원도를 받고 노태우가 그랬듯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 기회를 차버리신다면 역사에 의해서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으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한 사람의 아궁이의 불씨를 지키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같이 이젠 내가 좀 맡으니까 당신 좀 쉬어 라고 하는 릴레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 정의의 불씨를 계속 가져나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역사는 정의의 편입니다.